열심히 만든 내 이유식 갑자기 먹지 않는 아이들 때문에 힘드신 부모님들 너무 많으시죠? 우리 아이가 입이 짧거나 식사를 너무 안 먹는다면 우리 오늘 이 영상 꼭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슬립베럴 베이비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너무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슬립베럴 베이비와 사실 협업하고 계시는 대표님이신데요. 우리 영유아들 시기 컨설팅 해주시는 김남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슬베맘님들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6년차 시기지도를 하고 있는 시기지도사 김남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사실 굉장히 인연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 슬립베럴 베이비 컨설턴트님들께서 이제 본인들 후기 컨설팅을 받으시고 저는 후기를 엄청 들었었는데 몸이 너무 가벼워지고 컨디션도 너무 상승이 되고 너무 좋았다고 했었어요. 저희가 그렇게 인연이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또 아기들이 너무 맞아요. 못 잤잖아요. 네. 제가 쌍둥이를 출산하면서 우리 슬베베에 요청을 드려가지고 저희 아기들 지금 이제 20개월이 됐는데 너무 잘 자는 쌍둥이들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좀 그러다가 이제 우리 같이 콜라보를 하면 너무 좋겠다 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지금 같이 컨설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준비한 콘텐츠들은 사실 안 자는 아이들도 많지만 안 먹는 아이들도 진짜 많거든요. 저희 아이는 잘 자지만 안 먹는 아이이고 그래서 제가 아마 대표님께 좀 여쭤볼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실베맘님 분들도 혹시 좀 안 먹는 아이를 키우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꼭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좀 아기들이 안 먹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혹시 좀 안 먹는 아이들이 좀 시작하는 그런 격변기를 맞이하는 시기들이 따로 있을까요? 이제 보통 빠르면 3에서 6개월 정도 이앓이가 시작되는 시기, 그리고 이제 엄마들이 가장 많이 체감하는 게 6개월. 네, 이유식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체감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돌 전후. 네. 그리고 만약에 그때까지도 사실 식사 거부가 이어진다고 하면 유아식 넘어가면서부터도 계속 식사 거부가 지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약간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3개월, 6개월, 그리고 돌 때는 그냥 체념. 약간 그냥, 그래, 얘는 안 먹는 아이구나. 약간 요랬던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이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저희 슬립베럴 베이비 읽기 자료에 약간 안 먹는 아이들의 특징을 적어서 보내주셨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수면에 대해서 네, 적어드렸었고, 근데 이거를 봤었는데, 내가 그냥 안 먹는 아이를 키우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요인들 때문에 안 먹는 아이로 내가 그걸 발견하지 못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김남희 대표님께서는 컨설팅도 이제 하시고 계시고 그룹 컨설팅이랑 영유아 시기 컨설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 네, 맞습니다. 좀 어떤 아이들이 컨설팅을 많이 받아요? 일단은 돌 전이라고 하면은 면역질환, 아토피나 이런 면역질환이 있는 아기거나 아니면은 잦은 잔병치레, 뭐 장염에 자주 걸리거나 열이 잘 안 떨어지거나 이런 아기들이 많고 가장 많은 건 역시나 이유식 거부로 시작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저도 수면 컨설팅을 하다 보면 진짜 자주 아픈 아이들이 있고 또 은근히 너무 괜찮게 컨설팅을 잘 마무리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확실히 자주 아픈 아이들은 수유나 수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패턴이 깨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컨설팅을 많이 하셨으니까 안 먹는 아이들의 약간 공통점이 있나요? 일단 돌 전에는 엄마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거죠. 뭐 입에 넣었다가 뱉는다거나 아예 음식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뭐 일부만 먹고 만다거나 그리고 본격적으로 돌 기점으로 해서 중욱이 이제 넘어가면서부터는 편식이 시작되고 여기서 만약에 식습관 형성이 잘 안 되면 유아식 넘어가면서부터 편식이 본격화되는 거죠. 폭식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과식과 절식을 반복하는 패턴의 아이도 있고 아예 음식을 안 먹는 아기가 있는 반면에 외부에 나가서만 또 과식을 하는 잘 먹는 아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응으로 조금 반응이 나뉩니다.
완전 저희 아이. 완전 딱 좋아하는 것만 엄청 많이 먹고 안 좋아하는 건 거의 안 먹고 이런 패턴의 아이들이 사실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많을 것 많죠. 같아요. 네. 부모님들이 약간 이거를 문제로 인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 같고, 이거를 굳이 약간 이런 컨설팅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네. 저희 아이는 어린이집에서는 진짜 잘 먹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안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아이는 이제 다른 아이들이 먹는 거를 보고 약간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야채나 이런 것들도 고기도 더 열심히 먹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이런 것도 있나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인정욕구라고 하고, 제가 실제 클래스에서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집에서 이제 먹는 거에 대한 인정. 내가 이걸 잘 먹었을 때, 뭔가 새로운 걸 시도를 했을 때, 엄마나 주 양육자로부터 인정을 받는 경험이 적으면, 밖에 나가서 아기 나름의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거기서 받는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는 소화력에 비해 과식을 하고 집에 와서는 절식을 하는 패턴을 갖는 아기들이 사실 조금 많아요. 저는 열심히 칭찬해 주는데 칭찬을 조금 더 해줘야 되나 약간 싶네요. 아니면 이제 엄마가 일을 하시다 보면 뭐 부재의 시간이 조금 길거나 엄마가 갑자기 복직을 하거나 했을 때 뭔가 환경 변화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패턴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군요. 너무 좋은 꿀팁인데요. 그러니까 먹는 거와 자는 것은 저희가 정말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수면 컨설팅을 의뢰가 들어오면 사실 수면 패턴도 아예 안 잡힌 경우들도 많고, 아마 대표님도 동일한 경험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안 먹는 아기들의 상담을 많이 하니까 그런 아기들의 특징을 수면 패턴에도 문제가 있거나 혼자 수면 연장을 못 하거나 그리고 조금 일과 중에 놀 때 좀 예민하거나 아니면 혼자 놀기를 어려워하거나 주도적으로 놀기를 어려워하는 아기들이 많죠. 맞아요. 이 수면 컨설팅을 하면 사실 수유 패턴이나 식사 패턴이 바로 잡히는 경우들도 많아요. 저는 굉장히 과식했던 아이고 몸무게도 굉장히 너무 상위 막 99%, 100% 이런 아이인데 사실 수면 패턴만 개선하면 이렇게 갑자기 몸무게가 조금 그러니까 하루의 수유 패턴이나 수유 양이 좀 안정화가 된다든지 이게 제가 의도한 거는 아닌데 확실히 수면이 잡히면 수유가 잡히고 또 수유가 잡히면 수면이 잡히고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되게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 우리 아이는 정말 좀 예민할 거야. 왜냐면 짜증이 많으니까. 근데 이 둘 중에 하나가 잡히지 않아서 아니면 두 개가 다 같이 문제여서 이런 경우들도 사실 저희가 컨설팅 할 때 되게 많이 느끼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엄마들 사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질문들을 받고 요거에 대해서도 사실 저도 좀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는 편인데 반응 수유라는 것도 약간 새로운 육아의 트렌드 같이는 아니지만 반응 수유를 하시는 부모님들도 좀 어느 정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반응 수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의 생각으로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봐요. 저는 어쨌든 아기들의 소화 반응이나 식사 패턴을 상담을 해오면서 느낀 건 아이들의 위장 기능은 어른들보다 분명 약하고 실제 3세 때까지는 위장 기능이 발달 과정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소화 반응 인지가 느립니다. 그래서 내가 허기짐을 느껴도 허기짐이라고 인지를 못할 수도 있고 그렇게 공복 패턴을 길게 잡았을 때 아기가 자기 소화력에 비해 과식하는 패턴을 갖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매일 정해진 시간에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자야 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 하루의 패턴은 정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도 컨설팅 할 때 반응 수유하시는 분들 혹은 반응 수유가 더 좋은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사실 어른들도 이렇게 아무 때나 먹지 않잖아요. 뇌에서 어느 정도 시그널을 보내서 뭐 우리 몸아 지금 식사가 들어올 때야 하면서 이제 혈류량을 다 위로 소화력을 더 몰아주는 그런 패턴인데 아이한테도 그런 게 없고 그런 약간 뭔가 세팅되어 있는 룰이 없다면 진짜 조금 아이 뇌도 조금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진짜 뭐
칼 12시에 150ml 막 이렇게 먹이자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도 더 배고플 때가 있고 덜 배고플 때가 있고 좀 입맛도 없을 때가 있고 완전 패턴이 다 다양한데 그냥 약간 뭐 11시에서 12시쯤 이런 식으로 큰 패턴만 잡으면 사실 좀 문제는 없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컨설팅 때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그러면 대표님, 약간 우리 아이들 식사를 거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간단하게 저희 슬비맘님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큰 틀로 보는 게 지속적인 거부 반응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유식 접근이,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의 기질을 고려하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을 했을 때 많이 나타나는 반응. 이런 경우는 이유식 시작하면서부터 거부가 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예를 들면 뭐 구강 감각이 예민한 아이인데 유행하는 토핑 이유식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 알알이 느껴지는 자극이 아기에게 너무 과자극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빨기 욕구가 강해서 입안 가득 채우는 걸 좋아하는 아기인데 자기주도식을 한다거나, 그러면 아기의 만족도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런 아기의 기질과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뭐 유행하는 방식으로 아기에게 잘못 접근을 하면 그거가 시작이 돼서 이유식 거부가 지속되는 경우도 이제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가 되게 많이 사실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인데 부모의 강압. 근데 이게 강압이라는 게 뭐 화를 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먹기 싫은 아기에게 혹은 컨디션이 안 좋은 아기에게 억지로 먹인다거나 울고 있는 아기 입에 음식을 넣는다거나, 그러니까 엄마가 의도치 않게 했던 행동이 아기에게는 되게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면서 식사 자리 자체가 즐겁지 않은 그게 이제 거부의 원인일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소화력 저하. 생각보다 많은 반응이긴 한데요. 뭐 우리 아기가 분유부터 혹은 뭐 조금 이 초기 이유식부터 이유식의 거부가 좀 반응이 잦았다, 혹은 먹태기가 좀 잦다라고 하시면 고려를 해보셔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소화력에 비해 과하게 먹는, 혹은 많이 먹지 않더라도 소화하기 힘든 구성의 식사일 때 아기가 식사를 거부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엄마들이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빨기 욕구가 강한 아이인지 좀 잘 파악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가정에서 엄마의 시선으로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 게, 어쨌든 이게 오감 발달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반응을 가지고 찾는 건데, 그 두드러지는 시기가 뭐 3, 4개월 정도 생후, 그리고 이제 아기들은 성장하면서 감각 통합이 되기 때문에 일정 개월 수가 지나면 엄마가 찾기가 좀 모호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뭐 특정 시기에 두드러지는 반응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일단 감각이 예민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겁이 많을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을 접근하기가, 그래서 초기 적응 기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고, 이런 아기들이 청각에 좀 잘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청각 발달 우세라고 하는데 청각 위주의 자극들을 좋아할 확률이 높습니다. 소리 자극에 좀 잘 반응하는 아기. 그리고 뭐 빨기 욕구가 강한 아기들은 어떻게 찾나요? 라고 하는데, 이런 아기들은 빨기 욕구가 강하다는 건 안정 추구에 대한 욕구가 높은 거라서, 다시 말하면 불안이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느꼈을 때 우리 애기 굉장히 예민하네 라고 하시면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엄마 껌딱지. 그리고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는 걸 잘 눈치채고 쪽쪽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그래서 이런 아기들이 이유식을 시작하기 전에 분유를 먹었을 때 소화력에 비해 과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엄마는 분유는 잘 먹던 애기가 이유식 먹으니까 갑자기 안 먹네?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빨기 욕구 때문에 분유를 소화력에 비해 과하게 먹다가 고형물인 이유식은 그렇게 못 먹으면서 엄마의 시선에서 느껴지는 거. 그래서 이런 아기들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식으로 처음부터 접근을 하시게 되면 그 이후에 이유식 적응이 아주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주도식을 하더라도 엄마가 옆에서 같이 먹여주는 식으로 만족도를 채워주셔야 돼요. 너무 어렵네요. 네, 어렵죠. 사실 가정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죠. 맞아요. 그래서 또 저희 컨설팅이 또 너무 잘 되시는 이유가 사실 그건 것 같아요. 저도 수면 컨설팅을 하면서 정말 많이 보는
것들이 이제 대표님께서 그때 빨기 욕구가 강한 아이들은 과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이게 진짜 아이의 백골이나 그 먹성이 정말 좋아서 다른 아이들보다 칼로리 추구하는 것이 많아서 많이 먹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 아이가 불안이나 불편한 것들을 이 빨기 욕구로 채우는지 그거 구분하기도 네. 진짜 가정에서는 좀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러면 또 약간 다른 것들도 있을까요? 식사 거부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네, 일시적인 거부라고 해서 아기 컨디션이나 환경에 의해서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거부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부라고 하면 뭐 1, 2주, 길게는 뭐 2주까지만 기다려주시면 다시 본래의 특성을 찾기 때문에 엄마가 이 시기에 강압하기보다 강제적으로 억지로 더 먹이는 걸 권유하기보다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시적인 거부로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요즘 많이 나타나는 건데 제가 사실 질문을 많이 받는 내용이기도 하고 갑자기 밥을 안 먹어요. 갑자기 변비가 생겼어요. 갑자기 설사를 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최근 한 달 사이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환절기 요인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부 기온이 변화를 할 때 우리 몸에서 이 변화하는 기온에 대응을 하려고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세포에 할당하는 에너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면역세포의 대부분이 장에 있기 때문에 장 기능에 아기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변비, 갑자기 설사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고 사실 가을, 겨울에 가장 컨디션 변동이 심한데요. 이제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를 흡입하면서 점막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구강, 식도, 폐기관지, 장점막, 위장점막에 영향을 좀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어른들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피부가 건조해지고 갈증, 입마름이 좀 많이 나는 시기인데 아기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아기들의 위장이 약하기 때문에 위장 점막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아기들이 식사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수분 섭취량을 늘려주거나 국물 음식을 활용을 해주시면 아기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식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왜 막 겨울에 막 뜨끈한 국물 찾고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막 칼국수 땡기고. 네, 따끈한 국물 매운 거 땡기고. 맞아요. 아, 그런 게 다 약간 과학적으로 또 의미가 있었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기들이 섭취량이 주니까 바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간식류들에 집착을 조금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식사량은 줄고 간식 욕구가 늘어나는 시기라서 부모님들의 밸런스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보내야 내년 봄, 뭐 여름, 이때 다음 환절기에 아기들이 컨디션 변동이 적을 거예요. 너무 좋은 꿀팁이네요. 네. 환절기나 이런 외부 기온 변동 외에도 뭐 어린이집이라던가 아니면 어머님이 갑자기 복직을 하신다거나 외출 시간이 길어졌다거나 환경 내에서 변화가 아기들에게 일시적인 식사 거부를 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 수배부에서 진행하는 수면 교육이 또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자극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부모님들의 이해가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아기들은 오감 발달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 눈 뜨면 자기 전까지 모든 자극들을 다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를 들어 새로운 장소에 가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엄마가 없어서 환경이 바뀌거나 이런 상황들에 놓였을 때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물원에 갔다 와도 그날 저녁을 잘 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면 교육 같은 경우는 아기에게 갑자기 뭔가 새로운 패턴을 형성하는 거라서 수면 교육이 적응되기 전까지 아기가 식사를 잘 안 먹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수면 교육을 하기 전에 뭐 예를 들어 어린이집을 지금 다닌 지 뭐 1, 2주밖에 안 됐는데 수면 교육 해도 될까요? 라든지 이사, 명절, 맞아요. 큰 여행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적어도 1, 2주 정도는 더 있다가 하는 게 사실 이런 거랑 굉장히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수면 교육을 하다 보면 어쨌든 아이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식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그거는 수면도 너무나 영향을 받고 정말 아이들이 딱 그 자극을 추구하고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통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게 딱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나 컨설팅 해야겠다 이렇게 엄청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김남희 대표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 바이나미를 검색하시면 바로 저한테 메시지 보내주실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뭐 프로그램 설명도 드리고 고민되시는 거 있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는 데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답변이 막 쌓이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희 슬립베럴 베이비 읽기 자료나 컨설팅을 이미 진행하신 분들이라면 바이나미 영유아 시기 컨설팅을 15% 할인을 또 해주세요. 그리고 또 바이나미 네. 시기 컨설팅을 해주신 분들은 또 슬립베럴 베이비 15%를 또 할인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좀 잘 협업을 하고 있고, 또 바이나미에서 시기 컨설팅을 받았을 때 슬립베럴 베이비만의 그런 수면 노하우 이런 것들도 같이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 또 반대로 저희 슬립베럴 베이비에서 안 먹는 아이의 이제 영유아 시기 컨설팅에 대한 약간 꿀팁들도 같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슬비맘님들을 위해서 아기가 왜 안 먹는지 해결책까지 또 잘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네. 네, 저희 앞으로도 좋은 꿀팁으로 많이 찾아뵐 테니까 저희 슬립베럴 베이비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